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정확하게 보면 9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집단이 취하는 투트랙 전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권에 대해서는 이제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핵심은 이재명 대 문재인 세력의 갈등이죠. 친명의 갈등인데, 이 친문과 친명의 갈등을 어떻게 완화하고 연합을 다시 구축해 갈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 세력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장동혁 죽이기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면서 내부 분탕 세력으로 분열된 국민의힘의 이미지로 각인시킬 것인가, 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전략이 투트랙 전략인데요. 먼저 여권 내부를 왜 연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 모임을 한다고 105명이라는 조폭 집단이, 한마디로 의원을 조폭 집단으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공소 취소해라, 아니면 국정조사해서 검찰 조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소 취소 모임이 있었다고 발족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요번엔 확대해갖고 아예 이재명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뇌물비리 사건과 지금 재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 항공 이상직 뭐 이렇게 해서 뇌물비리 사건이 있는데, 이 뇌물비리 사건도 함께 공소 취소를 하자. 그래서 아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각종 검찰 조사와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를 갖다가 아예 취소시키자라는 걸로 다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 확대 개편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야, 당신도 이렇게 당신 사건도 없는 걸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손 잡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명청 갈등을 봉합하면서 좀 선거 앞두고 우리 연합하자,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 세력들을 극대화시켜서 장동혁 대표 죽이기와 장동혁 대표 체제 흔들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 총질 세력은 대표적으로 어떤 세력입니까? 조중동과 한동훈 친한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장동혁 체제에 극력 반대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 또 하나 모습은 뭡니까? 바로 윤상현, 오세훈과 같이 뭐 명태균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뭐 해갖고 한마디로 검찰 캐비넷에 쟤네들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동원해서, 야, 니들이 국민의힘 저기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그럼 봐줄게,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그들이 나서서 내부 총질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내부 총질합니까? 주로 지지율 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지 않습니까? 갤럽하고 뭐 MBS, 특히 전화면접조사,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내부 흔들기를 총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떡밥을 뭘로 다 던져주냐? 바로 갤럽의 여론조사와 MBS 여론조사, 전화면접조사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화면접조사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ARS 조사보다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저께 바로 MBS 여론조사가, 전화면접조사가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지지율을 17%로 떨어뜨려 갖고 완전히 조선일보나 뭐 한동훈과 친한계 애들이 거 봐라 하고서 나서고, 또 내부 총질 세력들이 계속 요구를 하게끔, 저륜을 요구하게끔 이렇게 분탕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저께 발표된 MBS 여론조사인데요. 그 여론조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지가 67, 그 다음에 이재명 반대가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25,
67대 25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 6천 때문에 일부 4050 세력, 특히 주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일부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처럼 튀는 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왜 조작이냐고 하면 근거를 들겠어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이재명 반대가 가장 높고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게 30대입니다. 30대 지지에 요번에 MBS 여론조사를 보면 67%가 30대에서 67%가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평가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도대체 다른 여론조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이고, 두 번째,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56%가 이재명 지지, 그 다음에 38%가 이재명 반대.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울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울경은 60%가 이재명 지지, 30%가 이재명 반대.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야당이 존립이가 무슨 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70대 분들은 지금 완고하게 이재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대에서는 58%가 이재명 지지, 30%가 이재명 반대. 이것도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또 이게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17%인데 장도혁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거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지지는 15% 아니 13%, 이거면 이해가 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라면. 그런데 23%가 장동혁 대표 지지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보다도 처진다고요? 17%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들이밉니다. 이걸 딱 들이밀으면 그냥 난리가 벌어집니다. 조중동이 일단 난리를 벌이고요. 한동훈과 친한계가 난리를 벌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이재명한테 약점 잡힌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뭐 윤상현, 오세훈 뭐 이렇게 약점 잡힌 인물들이 이재명 장동혁 대표한테 마구 원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면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또 극대화해갖고 이런 소리 나왔다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 혁명을 해나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완전히 죽이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저 국민의힘은 저 분탕 세력들, 아니 분열이야, 저 집단은 도대체 믿을 게 몰라, 내부에서 저렇게 싸움박질이나 하는데 그걸 뭘 믿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국민들 사이에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전략이 또 한편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자기들은 명청 갈등, 이걸 봉합하고 정청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김어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도 있고, 그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화해를 하면서 자기들은 연합하고 화해하는 그런 걸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박찬대 코딱지 그 측근이 상임대표 맡는 것도 이제 한병도라고, 원내대표가 이제 저기를 상임대표를 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봉합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동원해 갖고 장동혁 대표 흔들기, 그 다음에 장동혁 죽이기를 이 조중동과 한동훈 친한계, 그리고 일부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약점 잡힌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부 흔들기에 들어가고 있다. 요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100일을 앞두고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쟤네들이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내부를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내부를 어떻게 단합시켜 나갈 것인가 즉 자유우파가 어떻게 단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쟤네들의 한쪽 날개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이 공소 취소 모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 대응 전략이라고 그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항상 정세를 살펴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